안녕하세요. 저 김남미이고요. 서강대학교 글쓰기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전공은 중세국어 문법론. 그래서 뭐 월인석보라던가 이런 고전 문학이 제 전공치고.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생각을 좀 위계화시키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된 것은 이제 인포맵이라는 게 그때 교수학습이라던가 이런 데 되게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학센터에서 이제 친한 선생님이 이게 개념도를 활용한, 그때는 제목 자체는 인포맵이었는데 그런 걸 받고 그러면서 프리웨어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걸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해서 썼는데, 암만 해도 좀 본격적으로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심테크를 찾아가서 이제 초보부터 듣기 시작했죠. 그게 많은 도움이 돼서 결국 지금처럼 좀 더 그 이전보다는 조금 전문화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맵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 큰 달력이나 이런 걸 펴놓고 이제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은 꽤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크게 그려놓고 가지들 간의 연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좋은 점은 이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워낙 좀 복잡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비주얼, 그냥 보는 거에서 좀 더 이제 간결하게 볼 수 있고 이제 내 생각을 좀 더 간단하게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읽기 자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읽게 할까, 그러면서 좀 유인물을 만드는 데 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가시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어떤 유인물의 어떤 모양과 많이 접근해 있어서 그걸 이제 많이 다루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학생들은 둘째치고 제가 좀 더 체계화되고 깊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 논문 쓰면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그 박사 논문의 소논문들을 정리하고, 사실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아주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기존 논의들을 이렇게 연관관계를 가지거나 큰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활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활동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도고동문학과 학생이 한 15장짜리 이제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차예요. 일단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개요 자체가 그 마인드맵을 사실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의 결과물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특한 게 이 각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썼어요. 이 눈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맵으로 전환해서 학생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이렇게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쪽에 1, 2, 3, 4의 가장 상위의 것들을 비교 검토가 가능하고, 이것들이 사실 다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러면서 최하의 레벨들에 대해서 이게 결국 여기서는 위계에 대한 어떤 중대성이 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이러면서 보다 이제 더 상위에 있는 일장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조정을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위고 부차적인 것들을 빼물어서 전체 분량하고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키운다는 점이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수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보시면 이제 학생들 글이 이렇게 길어져요. 지금 이제 이게 159자나 되는 엄청나게 긴 문장들인데, 사실은 이 문장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이거든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는 맨 마지막인데, 항상 부연되는 것들이 앞쪽에 너무 많이 놓이다 보니까 지저분한 글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 자체를 이제 맵으로 그려놓는 거죠. 맵으로 그리면서 현 정부는 중국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데, 사실은 위에서 이제 정부와 현 정부하고 사실 다른 정부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이
과거 정부, 현재 정부를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상위에서 보이고 경제적, 군사적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어떤 대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 혼돈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주요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경제하고 군사나 이런 것들로 나누면서 이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식의 맵들을 주로 쓰고. 일단은 이제 창의성이라는 말이 좀 모호한 말이라는 게 문제인데 제가 이제 발산적 창의성은 잘 모르겠어요. 시나 소설이나 뭐 이런 종류의 창의성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한 바도 없고 어떻게 이제 연관시키느냐에 대해서 많이 실험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수렴적 창의성, 그러니까 정보 전달형 문서들, 우리가 실용해서 쓰는 문서들에 대해서 창의성을 대체로 3가지 정도로 나눠요. 그러니까 깊이, 그러니까 심층성, 그다음에 다각성, 얼마나 다양하게 보는가, 영역 전이성, 그러니까 어떤 데서 적용했던 것들을 어디에다 적용하는가, 요 3가지가 수렴적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인드맵퍼 자체가 그 3가지를 염두하고 나온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주로 쓸 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의 하위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사실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만 움직인다면 창의성은 발휘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위 부류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위계가 높아질수록 심층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창의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지가 있을 때 대등가지로 이제 확보하는 건 다각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가지와 가지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지어가는 관계 속에서 영역 전이성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가 이제 어느 정도 수위로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다를 뿐이지 이거 자체는 다각성이나 심층성과 아주 관계가 깊은 거고 영역 전이성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권하는 거죠. 함께 생각을 나누면 내가 있는 그곳이 곧 꿈을 만드는 공간이 됩니다. 생각이 실현되는 공간, 싱크와이즈.